안녕하십니까, 팽지용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화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금융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니까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드는. We recognize that inflation has been running well ahead of the Fed's long-stated inflation goal of 2%.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이 긴축에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올렸느냐보다 언제 또 올리느냐에 쏠리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앞으로 얼마나 속도를 낼지 김수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8차례 이어졌던 동결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온 만큼 위원 모두가 지금은 긴축에 나설 때라고 판단한 겁니다. 통화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률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저희는 대응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이제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달 금통위로 옮겨갑니다. 점도표와 수정 경제 전망까지 함께 나오는 회의인 만큼 향후 긴축 경로를 가늠할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신 총재는 다음 달 연속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시점을 미리 못 받기보다 앞으로 들어올 지표에 따라 보폭을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추가 인상의 명분은 이미 적지 않게 쌓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3%대를 이어가며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 총재도 반도체 경기 회복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보다 큰 폭으로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기가 버텨준다면 금리를 더 올릴 여력도 그만큼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시장은 당장 다음 달 연속 인상보단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과거 연속 인상도 모두 3차례에 그칠 만큼 흔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속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반기에 또 유가에다가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은 상당한 어떤 금리 인상의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환율도 한은의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줬습니다. 이번 달 들어 원화 가치가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긴축의 부담은 이미 대출자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기의 최종 기준금리가 최대 연 3.7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금리를 먼저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연 8%대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금리에 취약한 차주들의 허리는 더 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곳곳에선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9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11년 만에 1%대로 올라섰습니다. 결국 한은도 한 가지 지표만 보고 움직일 순 없습니다. 물가와 경기, 가계 부담을 함께 저울질하며 다음 행보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설지가 관심인데요.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 성장률과 물가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큰 폭으로 성장했었습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8%였는데요. 한은이 앞서 2월에 제시한 1분기 성장률 전망치 0.9%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도 0.6%를 기록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1분기 급반등의 기저효과를 극복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2분기 역시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전망치 0.2%의 3배에 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도체 대호황이 한국 경제 전반에 고성장을 이끈 겁니다. 다만 강한 성장세에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는 이 높은 성장률이 이유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장을 했다는 것은 한은이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내 경기 개선 흐름 또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까지는 일단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봅니다. 다만 또 다른 변수인 물가 상황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7월 물가 상승률이 관심인데요. 최근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 2월 2%대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로 확대되더니 5월과 6월은 3%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2% 올랐는데 이는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기도 합니다. 이 통화 당국으로선 이 같은 물가 흐름을 부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은 7월의 경우 6월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안한 기름값 등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예상을 넘는 성장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마저 고공행진을 한다면 2달 연속 금리 인사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현실화한다면 시장이 받는 영향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더 가혹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 무주택자, 청년 이런 사람들인데요. 빚을 갚느라 마치 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최덕재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개 넘는 자영업을 운영해온 이석한 씨. 호프집부터 노래방, 카페, 샌드위치 가게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코로나19를 만났고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은 게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피했더니 이번엔 금리 인상을 만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임대료는 더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임대료가 늘어나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았으면 임대료가 21대 5개월치를 마련을 해놓은 거고 이자로 뭐 한 10%라고 해서 한 10만 원을 해놨는데 이 이자에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전 임대료에 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럼 온전하게 저는 이 사업을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좀 소상공인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안 그래도 회복이 덜 된 이 상태에서. 개인 회생을 거쳐 새 출발을 하고 있는 A씨도 금리 인상이 두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왔는데 더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다시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냥 긴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긴 터널을 지금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진짜. 빠져나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줍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이 올리기로 한 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지난 1분기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주 1인당 연간 평균 이자 부담은 584만 3천 원에서 613만 9천 원으로 29만 6천 원 증가합니다. 이런 부담은 청년일수록 더 무겁습니다. 목돈이 마련되지 않는 젊은 층 입장에서는 결국 집을 살려면은 대출을 낼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은 훨씬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집을 산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새로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 금리가 훨씬 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는 사전적 대응적 준비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예를 들어서 오른 만큼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물가와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여파가 유독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에게 더 크게 미치는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지표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데요. 연준 의장은 말을 아낀 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최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연준은 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는데 시장은 연준이 이번 달에도 인상보단 동결을 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연준의 이번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주 만에 40%대에서 1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달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직전 달보다 0.4% 떨어지면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직전 달보다 0.3% 내렸는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직전 달보다 하락한 건 약 10개월 만입니다. 다만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적어도 한 번은 금리를 올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금리 전망 지표에서 연준이 오는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60%대를 나타내면서 동결 전망을 앞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침묵을 지키면서 미국의 금리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워시 의장은 전부터 연준의 무거운 입을 강조하면서 예측성 발언을 아껴왔습니다. So is July on the table for a rate hike? Sarah is trying to get me to break this rule. She's going to fail. 최근 청문회에서도 금리를 조정하겠다는 신호는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만 재확인했습니다. The members of our committee have no tolerance for persistently elevated inflation, and we share a resolute commitment to ensure price stability.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엇갈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될 걸로 기대하면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반면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조만간 물가가 내릴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달 말 금리 결정 회의는 워시 의장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로 연준의 선택에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통화 정책 방향을 유조선에 비유했습니다. 이 쉽게 방향을 전환하긴 어렵지만 한 번 움직이면 큰 궤적을 그리는 정책 경로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한은이 긴축으로 방향타를 꺾은 만큼 앞으로 이 흐름은 유지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호황 속에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여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젠 달라진 통화 정책에 맞춰 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